네, 정해진 해운 회장 유병언 일가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습니다. 유병언 회장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성 금수원 앞에는 현재 500여 명의 신도들이 몰려들어서 유병언 지키기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유병언 일가의 신병 확보와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일단 아들, 딸은 다 안 나왔어요. 네. 아들, 딸은 안 나왔고, 그리고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이 참사 한 달 되는 그렇네요. 16일 날 유병언 회장 검찰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올까요? 글쎄, 이제 유병언 전 회장이 예전에 오대항 사건으로 예. 네. 이제 4년 동안 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세모그룹 자체도 이제 거의 붕괴될 뻔했고 다시 재건을 했지만 예. 그런 것이 상당한 학습 효과를 주었을 걸로 보이고 예. 이번의 경우에도 몇 년 고생하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소환에 그냥 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 이번의 경우는 지난번하고 달리 다르죠. 본인도 오랫동안 복역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룹 전체가 와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 끝까지 버틸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아들, 딸들까지도 지금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네. 보도에 따르면 좀 유병언 회장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딸들도 같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거든요. 예. 네. 그걸 본인이 혼자 다 뒤집어 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아들, 딸들을 앞에 내세웠고 또 실제로 돈을 빼간 계좌들은 아들, 딸들의 계좌들이 많거든요. 네. 예.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이 검찰과 타협을 해서 자기만 책임을 지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계열사 대표들이 조사받거나 구속될 때는 네, 측근들은? 도인 신도들도 다 거기에 대한 별다른 저항이 없었는데 네. 이제 유병언 본인과 자녀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신도들이 저렇게 저항을 보이는 거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의 신격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좀 가능합니다. 네. 예. 이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좀 국내에 머물고 있는 대균 장남 씨. 대균 예. 씨도 이제 어제 검찰이 집까지 수색했지만 체포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측근이 이런 말도 했다고요. 유대균 씨가 우리 집안이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다. 오대항 사건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결국 그렇습니다. 효과를 가지고 시간 끌기 작전하면서 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그런 네. 점에서 이제 검찰이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번 오대항 사건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 교인들끼리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예. 네. 죽은 32명도 다 자기네 관계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잃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민사상으로도 이 그룹이 실질적으로 유병언 회장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비용도 전부 다 유병언 일가로 하여금 내놓게 하는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 유병언 회장은 이제는 항복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장남은 일단 지금 계속 잠적해서 예. 언젠가는 이런 것 강제 구인 지금 거죠?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요. 체포영장은 대개 이제 열흘 한 달 그런 식으로 이제 판사가 유효기한을 정해서 끊어줍니다. 그러면 네.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전국 어디나 다니면서 사람을 찾으면 체포할 수가 있고요. 그 기간이 다 되면 다시 또 법원에 청구를 하면 다시 또 발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신도들은 체포영장 48시간만 버티면 된다. 그거는 이런 잘못 얘기 알고 있는 나오고 있던데. 겁니다. 네. 긴급 체포했을 때 영장이 없이 긴급 체포했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정식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고요. 네. 지금처럼 정식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예. 보통 열흘 한 달 되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 네. 48시간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한국에 있는 큰 아들은 그렇게 이제 48시간이 아니라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몇 이제 년이고 이제 할 수 잡으러 있는데 다니죠. 네. 예. 문제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둘째 아들이에요. 예, 혁기 씨가 사실상 유병언 씨만큼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혁기 씨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범죄인 인도주의 하다가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은 결국은 이거 종교 탄압이다. 이러면서 종교 망명을 신청할 것 그렇게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주장할 있어요.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미국과의 우리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보면 제4조에 보면은 예.
실제로 청구된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정치적 견해라든지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들어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금수원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저렇게 신도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반항하기도 나선 이유가 네. 자기들은 범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탄압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백악관에 그 종교 탄압이라는 취지의 그런 청원을 올린 것이라든지 예. 또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그쪽 방향을 끌고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예. 보면 네. 지금 그 범죄 인도 요청이 왔을 때 예.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로 나를 탄압하는 것이니까 한국에 보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주장을 변호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종교 탄압이든 아니든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시간 끌기 아닐까요? 이렇게 뭐 증거 뭐든 걸어놓으면 인멸하려고. 그럴 말 가능성도 맞추려고. 높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유병헌 일가도 자기들이 그냥 무사할 수는 없다. 네. 이건 알고 있지만 하여튼 이제 최소한도로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아마 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좀 변호인 선임은 안 돼 있지만 네. 그동안 쭉 해온 전력으로 봐서 아마도 법률 전문가나 예. 어떤 그 재무 전문가로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조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범죄인도 뭐 조약과 잡혔어요. 관련해서. 잡혀도 네. 그거 해도 재판하는데 시간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그 우리가 미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 정치를 요청하면 미국의 법원에서 연방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재판을 합니다. 예. 네. 그 재판이 대개 한 몇 달 걸릴 텐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결정이 나도 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BK의 김경준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사람 과거에, 몇 년 네. 걸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잠잠할 때까지 계속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하여튼 결코 이게 네. 소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게다가 병 앞에서 종교 탄압까지도 또 같이 넣으면 이거는 계속 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그렇겠죠. 사안에 재판이 대해서. 늘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과연 종교 탄압인지 아닌지.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망명 신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 이 인도 재판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예. 도대체 어느 나라냐 그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치. 뭐 중국도 저 아니- 중동 죄송합니다. 국가라든지 아니면 북한도 아니고. 예 그런 데서 정말 그 나라에서 이 종교를 믿으면 박해를 받겠구나. 네. 그런 경우에는 그게 좀 타당하겠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자유가 있고 있는 나라인데. 불교, 네. 기독교, 천주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 간의 갈등이 다른 나라만큼 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의 변명이 시간 끌기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뭐 망명이 허용된다든지 인도가 거절되든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이제 장남을 소환하는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거든요. 집에 없는데 이제 집 앞에서 또 검찰들이 기다렸고 예. 보통 또 결국 문을 따고 그런 거 들어갔고. 영장 할 때요. 사법경찰관에 미리 좀 가 있지 않나요? 중요한 그 범죄인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재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정상이고요. 예. 그런데 사실 뭐 바로 옆에서 미행하지 않는 한 당장 그 시간에 어디인지를 알기는 어렵고 소재 파악을 거기 하기가 있다고 해도 생각했는데 뜻밖의 딴 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번에 보면은 그 염곡동 그 자택에 가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나중에 네. 소방선이 와서 예. 문을 따고 들어가서 들어갔잖아요. 강제 진입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검찰이 거기에 혹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가서 배를 눌러서 안 그렇죠. 열어주면 바로 소방관을 좀 불러서 예. 이걸 따게 하거든요. 소방관이 잘 땁니다. 예. 그 들어가는데 이번의 경우는 안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이단인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모양 갖추기 내지는 또 그 신도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배려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도 이 과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만 네. 이제 그 매일 검찰청사 앞에 와서 막 신도들 막 신도들이 항의하잖아요. 또 집회하고. 뭐 그런 걸 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보다도 이제 체포 과정에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대균 씨도 그렇고 유병현 회장 체포 과정에서 만약에 거기에 신도들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순교하겠다는 식으로 나서면 네. 이게 상당히 그
전혀 돌발 다른 상황. 또 불상사가 생길 수가 예. 있기 네.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런 걸 피해야 되는 거죠. 뭐 네. 이 사람들이 저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것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스로 출석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지만 네. 본인이 계속 거부하면은 부득이 뭐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렇게 이 중요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들은 신병 확보, 예를 들어서 금수원 저 안에 숨어 있다. 이병헌 회장처럼.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집에 있던 사람이고 미국에 있던 사람이었으면 수사 첫날, 둘째 날 이미 나왔을 때 좀 미리 적극적으로 좀, 신병 확보에 나섰을 계속 근데 신병 확보하려면 체포영장이 있어야 예, 되는 예, 것이고 근데 누구를 체포할 것이냐 누구를 구속할 것이냐는 전체적인 수사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뭐 달랑 잡아다가 그렇죠.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반면에 이렇게 유병원 일가들은 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네. 측근들은 다 이제 검찰 소환에 응하고 또 예. 사법 처리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아요. 유 전 회장 얘기만 나오면 입을 맞추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네. 그 장부를 보면 회계 장부를 보면 돈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게 명백하거든요. 네. 세월호 배 한 번 뜰 때보다 100만 원씩 이름값 준다는 건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다음에 컨설팅하는 직원도 없는데 몇십억씩 그렇죠. 돈이 나갔다는 것도 넌센스고.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이거는 불법으로 돈을 빼간 거라는 건 이미 뭐라고 변명을 하거든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죄는 인정하면서 유병헌 회장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꼬리 식으로. 자르게 하려는 거다. 이건 몸통 자르기죠. 자기가 그렇죠. 스스로 꼬리가 자기 되고. 스스로.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구속이 됐는데 지금 이제 유병헌 회장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맞고 나서는 걸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신격화가 돼 있고 특히 이제 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같은 데 가서 설교도 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세대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신격화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그 계열사 대표 등 핵심 세력과 이 일가와는 좀 별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듭니다. 예. 네. 그 우리가 왜 그 누구 공개적으로 강제 구인이나 체포할 때 보면 뭐 이번 사건과 좀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뭐 아무리 자기네들이 무슨 뭐 가스통 갖다 놓고 해도 공권력이 들어가서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그게 당연한 네. 공권력인데 물론이죠. 예. 이번엔 조금 좀 민감한 게 금수원이라는 곳은 종교 시설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있거든요. 경찰이 과연 금수원을 진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물론 진입할 수 있죠. 이게 뭐 여기가 그 명동성당이나 조계사하고는 아니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종교 시설이 있고 뭐 약방도 있고 네. 그 상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입한 데는 문제는 없는데 네. 다만 거기에서 물리적인 불상사가 생기는 건 피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뭐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금수원 앞에다가 그 간판도 기독교 받고 복음침례 달았대요. 뭐 무슨 안산교회. 교회라고 네, 뭐 이런 그렇게 해놨던데 그건 아마도 이것은 종교시설에 대한 탄압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둔 거라고 봐야죠. 예. 그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검찰이 그 점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나오도록 좀 유도하고 있는 유도하고 거예요. 있는 그렇군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네. 오전 9시 반쯤 과천 청계산 석기봉 만경대 부근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무인기 추정 물체는요, 등산객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경에 신고를 했고요. 지난번에 확인됐던 북한제 무인기와 색깔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가 밝혀왔습니다. 예. 뭐 자세한 소식을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유병헌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 뭐를 딱 잡아야 빠져나가지 못할까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지금도 뭐 상당 부분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우선 회계 장부상에 예. 돈들이 지금 상식에 반하는 그런 돈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들이 지금 다 이미 입증이 됐고요. 예. 또 네. 청해진 해운 같은 데는 배치표에도 거의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네. 사원번호가 나오잖아요. 청해진 해운 그렇죠. 사원번호 1번이 예. AA99. 예. 그럼요. 네. 그 유지 회장으로 예.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지난번에 이 배 세월호 자체가 보건력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일괄 사표도 낸 적도 있었고 또 임직원들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작성했는데 못 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그 사표를. 네.
그게 유병헌 회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유병헌 회장도 세월호에 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 알았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수원에서 신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게 무슨 언론이나 또 검찰이 무리하게 종교를 탄압하는 건 그건 아니다. 아니죠. 네. 라고. 종교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종교 안에 들어있는 불법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유병헌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